안녕하세요. 팀남노입니다. 2월 10일 NBA 느바 미국 남자농구 총 6경기 중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2회차 대선 경기이고요. NBA 경기는 시간 관계상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전 톡방에서 이날 있는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해당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클불과 사낭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사낭 홈에서 109대 114로 원정팀 클불이 승리 따냈습니다. 자, 홈 원정을 바꿔서 다시 붙는 맞대결. 전 이번에도 클불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일단 클불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별개로 클불의 빅라인업, 특히나 알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는 계기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확실히 브루클린에 있을 적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페인트 존에서의 폭격과 리바운드 수준이 가히 올스타급이라는 칭호를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페인트 존이 약한 사낭으로서는 확실히 상승이 생기죠. 자, 이 상승을 극복하기 위해서 퍼리미터 공격에서 아이솔 자원들을 내보낸다면, 좀 맞불을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쉽지만은, 자, 사낭에서 그런 자원들이 있기는 하나, 사낭이 그 포지션을 극도로 억제해서 사실상 아이솔이 없다고 봐도 되는 사낭 공격 세팅도 한몫을 하는 것도 상성상 좋지 못할 거라 보고요. 이게 저는 상성이 생긴다고 봐서 클불 쪽 사이드로 봤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가고 싶다면 직접 맞대결에서 사낭 수비 코트를 말 그대로 산책했던 갈랜드의 출전 여부를 확인하고 간다면 승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저는 클불 승을 보고요. 이 해당 구간대의 마인, 이 5.5 정도, 이 정도 수준대의 마인이라면 클불은 올 시즌 꽤 큰 신뢰를 주는 팀이기에 핸디캡 역시 부담 없이 클불 쪽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샬럿과 시카고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불스 홈에서 133대 119로 홈팀 불스가 대승을 따냈죠. 자, 홈 원정을 바꿔서 다시 붙는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샬럿은 아시다시피 올 시즌 보여주던 에너지 레벨을 위시해서 달리는 모습 이제는 보기 어렵죠. 특히나 메인 핸들러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상황이고, 이럴 때 로지어나 헤이워드 같은 선수들이 기량으로 풀어줘야 하는데 이 두 선수들도 모두 부진하고 어렵다가 설상가상 헤이워드는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헤이워드 이탈 하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타격 너무 심각하죠. 당장에 이 4번 자리 로테이션도 걱정이지만은 개인 기량으로 게임 풀 수 있는 에이스이자 앞서 말씀드린, 자, 지금 메인 핸들러가 페이스 떨어져 있다고 했죠. 페이스 떨어진 핸들러의 부담을 덜어 리딩을 보완해준 선수를 잃는 거니까요. 안 좋은 상황에 더 안 좋은 게 덮쳐져 버렸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샬럿만 안 좋은가? 아니죠. 불스도 안 좋긴 매한가지입니다. 엊그제 불스 프리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론조와 카루소, 이 선수의 공백은 절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자, 론, 이 선수들의 공백을 진짜 어떻게든 아둥바둥 이 간극을 메꾸고 있던 선수가 도순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이 선수 아니었으면은 터졌을 거라고요. 그나마 현 순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이 선수, 이 선수였는데, 이 도순무가 뇌진탕으로 이번 샬럿전에서 아웃됐죠. 이 선수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구색이 있는 터라 시카고의 승리 사이드로 보려 했는데, 이 선수가 빠진다면 현 시카고 라인업에서 수비할 선수는 그린 하나뿐입니다. 그린 하나뿐이에요. 자, 이렇게 백코트 수비가 안 된다면은 최근 샬럿이 아무리 부진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즌 평균적으로 샬럿의 올 시즌 백코트 생산성은 리그 상위권입니다. 어쩌면 이 경기가 샬럿이 모처럼 연패를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샬럿 쪽으로 마음이 갔다가도 그래도 근본적인 높이 열세가 있는 상황에서 윙 포워드 메인이었던 헤이워드의 공백, 샬럿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수비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기진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쪽의 슛감이 더 좋았다. 그런 식으로 이길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얻고자 배당을 봤는데 배당도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중간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득점으로 눈 돌리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껏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수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승리 쟁취하려면 화력전을 통한 변수 창출뿐이라는 것, 양 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보다 보니까는 이 오즈도 그런 식으로 흐를 것이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언어보 기준점이 초기에는 226.5였거든요. 근데 228.5로 2점 더 상향 조정됐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있으면은 기준점 올랐네. 아이씨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오즈들도 저랑 같은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자, 애당초 기준점 따라서 베팅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저는 갈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게임은 이 경기 다득점 양상으로 흐를 것이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기준점 책정은 한 230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조정됐어도 나름 상정 내의 범위니까 저는 다득점 갈만하다 생각해서 승패 핸디보다는 다득점으로 봐봤고요. 자, 오클라호마 토론토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언제 붙었던가 제 기억에는 없던 매치여서 양 팀이 붙은 기억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 매치 찾아서 돌려봤네요. 무튼 1차전 결과는 토론토 홈에서 109대 110으로 원정팀이었던 오클라호마가 이겼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이겼나,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토론토가 갖다 바쳤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수비 잘한 게 당연 첫 번째지만, 말도 안 되게끔, 3쿼터에서 토론토 야투가 말도 안 되게끔 야투가 다 빗나가면서 턴을 소모했고, 오클라호마는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에게 온 턴을 착실히 살려서 그러니까 역전승을 따낸 경기였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오클라호마 수비 잘한 게 일단 첫 번째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너무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시 붙는 맞대결에서는 저는 토론토가 무조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니 토론토 슛감이 내일도 나쁠 수 있잖아 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 토론토를 보고도 그런 말씀 하신다면 요새 농구 안 보시는 거죠. 요즘 토론토가 어떠냐면은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 수비 상황에서 대처하려고 해봐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식지 않는 뜨거운 토론토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클라호마는 직전 맞대결을 했을 때와 달리 전과 달리 탱킹에 방해되던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무조건 토론토죠. 진짜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점. 이 핸디는 저는 침만 흘리면서 보려고요. 저 일반승은 베팅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베팅할 거고요. 물론 배당이 아쉽긴 하지만 무조건인데 이 정도라면 가야죠. 뭐 1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높은 수익률입니다. 단순히 똥배로 볼 수 있겠지만 수익률 계산해보면 높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토론토에게 이 정도 기준의 마헨 요즘 같은 기세라면 충분히 할만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오클이라면 역시 할만하죠. 근데 여지껏 올 시즌 동안 여지껏 증명해오기에는 그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토론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이긴 한데 모순되지만은 핸디는 제 개인적으로는 빠지려고요. 개인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토론토 많이 간다고 하시면은 저는 당연히 갈만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 루틴이고 루틴을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난 토론토 많이 갈 거 하시는 분은 완전 인정합니다. 존중하고요. 자, 양 팀의 두 팀 모두 백투백인데요.
자, 백투백. 백투백인데, 양팀의 백투백 성적 먼저 짚어놓고 갈게요. 올 시즌 백투백 4승 7패. 승률로 따지면은 36.4%인 포틀랜드고요. 레이커스는 2승 5패. 승률로 따지면 28.6%. 두 팀 다 백투백 참 못하네요. 자, 오늘 경기 치룬 두 팀의 백투백 두 번째 세트이자 양 팀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인데요. 자, 지난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포틀이 1승 2패로 밀리고 있네요. 자, 이번 네 번째 맞대결 역시 이 포틀랜드가 이 관계를 뒤집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 왜? 우리도 백투백이지만 쟤네도 백투백이야. 근데 왜? 아니, 자, 포틀랜드가 창고 대방출을 시작했거든요. 정문에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문구가 써진 A4 용지. 그게 붙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진짜 미쳤어요. 이게 포틀랜드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래도 그동안 굴러오던 기조가 있거든요. 릴라드가 없는 상황에서 포틀랜드의 시스템은 너키즈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맥컬럼, 노먼 파웰, 그리고 앰퍼니 사이먼스를 위시한 퍼리미터 공격 옵션을 통해 풀어나가는 건데, 그래도 공격 옵션이 부족한데 어찌됐든 구색은 그래도 이걸로 먹고 사는구나, 그런 유추는 할 수 있었는데 맥컬럼이랑 파웰 어디 갔어요? 당황스럽죠. 아무튼 이 정도로 미래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뭐 레이커스 지금 경기력으로 봐서는 뭐 깔끔하게 이길지 지저분하게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가야죠. 왜냐, 현 시점 포틀랜드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이기고 싶지도 않고요. 이기는 건 무조건 레이커스니까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기겠지, 이 생각 하나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지저분한 상황 연출돼도 어찌됐든 이기는 쪽은 레이커스입니다. 결국 클러치 타임에서의 해결사가 없는 포틀랜드니까요. 자, 현 시점 포틀랜드 상대로 괜찮은 경기라 봅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죠. 자, 이상으로 2월 10일 NBA 느바 총 6경기 중 4경기 프리미엄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경기라던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누르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